반갑습니다. 엘리베이터 하우스 박 부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주택은 16평 전원주택 그리고 세컨하우스 규모로 해서 건축주님이 계획을 하시고 저희들이 시공해드린 주택입니다. 오늘은 기초적인 부분보다는 이 집의 그냥 이야기 그 정도로 그렇게 가볍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조금 모자라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짧은 시간에 빨리 끝내겠습니다. 일단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건축주 분들께서 조금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토목하고 건축에 대해서 약간 개념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서 있는 이 모든 부분 땅은 토목입니다. 이게 이 토목에서 자갈을 깔고 도로를 만들고 여기 밑에 아스팔트 시멘트로 된 포장 부분이 다 토목이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현무암 마감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건축 면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산을 잡으실 때 토목 예산과 건축 예산을 완전히 따로 나누셔야 돼요. 이제 상담을 하실 때 건축 평당가도 많이 물어보시고 하시는데, 평당가는 어차피 건축주님 원하는 도면이 나와야 평당가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안쪽에 인테리어 사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창호를 어떻게 하시느냐, 그 다음에 지붕을 기와를 하시는 거랑 싱글 하시는 거랑 이 지붕 단가만 한 1, 2천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평당가는 머릿속에서 예산해서 지우셔야 돼요. 정확한 예산은 내가 원하는 도면이 나와야 건축 평당가가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크게는 토목과 건축 비용은 이런 식으로 딱 나눠서 예산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저기 창고동이 있고 여기 이제 본체가 있습니다. 그 창고동 같은 경우에도 건축주님이 이제 허가도면에 다 반영을 하셔가지고 정상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또 추가 비용이 들어간 걸 이 집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저기 지하수 건축주 분들 지금 내가 계획하고 계신 전원주택 단지가 상수도가 안 들어온다, 아니면 마을 공동 치수구역이 없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하수를 파셔야 돼요. 근데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체마다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예산을 한 800에서 한 1200 그 정도 선에서 잡으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깊이에 따라서 이제 가격 차이가 조금 나는 거고, 이제 그리고 이쪽으로 지금 와 보시면 이 집 지하수는 약간 좀 특이한 게 물탱커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인버터 모터가 있고, 이 집은 이제 물탱커를 하신 이유가 이 부지 자체에 이 집 말고 이제 세 채가 더 들어오기 때문에 공동으로 쓰기 위해서 물탱크를 하신 거고, 이제 건축주님, 예비 건축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나만 필요하다, 그럼 물탱크까지는 필요 없어요. 여기 이제 인버터 요거만 설치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또 설명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포치하고 데크 개념을 좀 나눠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포치로 되느냐 아니면 데크가 되느냐, 그게 정해지는 게 뭐냐면 위쪽을 보시면 이 처마 길이입니다. 처마 길이가 1m 이상 넘으면 그 밑에 있는 부분은 포치가 됩니다. 근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현관에서 요 처마 길이까지 1m가 안 넘어요. 한 800 정도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이 이제 데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데크는 예를 들어서 평당 8, 90, 100만 원 그 정도 하는데, 포치는 처마가 1m 이상 나와버리면 이 자체가 포치가 되니까 그 가격이 한 3, 4배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건축주님이 디자인 하실 때 건축사나 그 다음에 시공사 상담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계획을 세우시면 아무래도 건축 예산에 건축 하실 때 조금 예산 편성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 집의 약간 좀 특이점이 뭐냐면 뒤쪽에 보일러실이 따로 있어요. 이 집은
이 부분도 건축주님이 건축 예산을 많이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이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요 세라믹 사이딩 마감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샌드위치 패널을 마감을 하고, 마감재는 이렇게 이제, 요건 이제 스몰 사이딩인데, 요거는 이제 자재는 싼 편이에요, 요거는. 그건 이제 색깔하고 패턴을 좀 맞추기 위해서, 요렇게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건축 평단가에서 많이 떨어지죠. 요건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평단가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고 요런 부분도 내가 조금 작은 집을 짓고는 싶은데 안에 공간을 좀 심플하게 보일러실은 밖으로 빼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뒤쪽 부분도 보시면 정화조가 있죠. 정화조도 요 당연히 토목 비용입니다. 요 건축 비용이 아닙니다. 이거 정화조 비용도. 정화조는 보통 이제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인용 정화조로 이제 법적으로 설치를 하셔야 되니까 요거 설치를 하셔야 되고, 요 저 파란 뚜껑이 있는 그 용은 뭐냐면 보통 그 2단 침전조라 그래가지고 생활하수 그 싱크대하고 뭐 우리 샤워하고 하는 그런 물을 갖다 여기서 한번 걸러서 밖으로 빼주기 때문에 여기 안쪽에서 이제 악취를 좀 역류하는 거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집 같은 게 저기 보통 전원주택 분위기가 다 이렇습니다. 어디 가나. 이게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잡석 알골재를 저희들이 시공을 해드렸는데 이게 시공한 지가 한 보름 정도, 한 달이 안 됐습니다, 이게. 한 2주 좀 넘은 것 같은데. 우리 시공할 때는 깨끗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여기 풀이, 잡초가 엄청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건축주님들, 예비 건축주님들이 그 집을 시공을 하실 때, 본체에서 적어도 한 2m 정도는 이렇게 콘크리트로 하시는 게 관리하시기가 편해요, 건축주님이. 이렇게 안 해놓고 그냥 다 이렇게 흙으로 다 덮어버린다든지, 알골재를, 골재 두께도 굉장히 20장 정도 이렇게 두껍게 깔아놓은데도 이렇게 그 잡풀이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전원주택, 주말주택 와서 스트레스 안 받고 좀 쉬다 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마당을 그냥 콘크리트로 그냥 해버리는 게 제일 편합니다. 관리하시기가 너무너무 편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골재 같은 경우에는 전원주택 골재 까는 경우에는 그냥 재생골재를 까시면 안 되고요. 알골재를 까셔야 돼요. 그래 이게 관리하시기도 편하고 시각적으로 보는 것도 괜찮아 보이지. 이게 재생골재로 깔아버리면은 콘크리트라든지 그런 게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것도 이제 일반 건축주분들이 잠깐 이제 놓치는 디테일일 수도 있는데, 다른 이제 시공사에서 그냥 골재 깔았는데 그냥 재생골재 깔아도 된다 그러면, 난 싫어요. 그냥 알골재로 깔아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게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주님이 그런 거 이제 하나 캐치하시면 나중에 관리하시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이 외부 콘센트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하나 정도는 꼭 빼놓으셔야 나중에 사용하시고 관리하시는데도, 집 관리하시고 하는데도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외부 콘센트가. 이게 철박스로 나오기 때문에 외부 콘센트에 뭐 누수라든지 그런 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그 제품 자체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노출되는 이제 콘센트는. 옛날에는 이거 플라스틱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물론 지금도 플라스틱 쓰시는 분들은 없긴 하겠죠, 지금은. 이게 철박스가, 네. 이렇게 돌려서 잠궈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기초 높이를 어떻게 정하게 되냐면, 이게 지평면을 0으로 봐야 돼요. 0에서 여기 하부갈바 여기까지가 30cm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300이죠, 300. 저희는 이제 스탠다드 모델은 이 기초 높이를 이제 300으로 이제 노출을 시켜드리고, 노출이 되는 게 300이지, 기초가 300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단 밑으로 현마암이 10cm가 더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우리가 버린 콘크리트라 그래가지고, 이 레이아웃에 따라가지고, 이 기초를 앉히기 전에 그 알골재를 깔고, 잡석 다짐을 하고 난 다음에 버린 콘크리트를 20잔을 쳐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게 되면 기초 이 레이아웃 부분은 60cm가 되는 거예요. 이 두께 자체가. 땅 밑으로 30전이 더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기초의 이제 매트 두께는 300이에요. 콘크리트 매트 기초가. 근데 레이아웃 들어가는 그 벽체가 서는 부분은 이제 600이죠. 이제 뭐 간략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집이 이제 현관입니다. 현관인데, 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살라만드 시스템도 오죠. 이게 굉장히 단열성이 좀 좋습니다. 이게 닫으시고 난 다음에 위쪽으로 이렇게 바를 한번 올려주시면 한 번 더 밀착이 돼서 완전히 기미를 잡아주는 이제 스타일이죠. 독일식 살라만드인데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현관을 보시면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신발장이 안 보입니다. 이 신발장을 이 공간이 좀 협소하고 디자인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뒤쪽으로 이렇게 돌려놨어요. 신발장. 이거 보시면 이거 뭐 신발장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여기 뭐 다른 잡다한 이제 용품을 놓으셔도 되는 이제 그런 공간이 됩니다. 디자인도 이제 깔끔하고 굉장히 이쁘게 잘 났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현관 같은 데 3년동 도어를 하는데 이 집은 이제 3년동보다는 이제 이 하나짜리로 해서 디자인적인 이제 부분에 고려를 해서 건축주님이 이걸 원하셔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집 자체는 전체적인 컨셉은 톤 자체는 화이트입니다. 거의 뭐 다 흰색으로 다 됐고,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거실하고 주방이 오픈 천장이 되어 있죠. 개방감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 바닥에서 저 위에 천구 높이까지는 한 4,900에서 한 5m 정도 됩니다.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실제 오셔서 집을 보시게 되면 이게 16밖에 안 되는 주택이긴 한데 거실에 있으실 때는 뭐 엄청 이제 큰 집 같은 그런 이제 착각도 들 만큼 개방감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주님 다들 아시겠지만 요런 이제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주님의 이제 지인분이 협찬이라고 하셔야 되나? 뭐 그런 식으로 받으신 것 같아요. 요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설명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상부장이 없다는 게 요즘은 이런 이제 작은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부장이 없는 게 굉장히 집이 깔끔하고 이쁘게 떨어져요. 개방감도 더 있고 이게 눈에 시각적으로 뭐 걸리는 게 없으니까 인테리어적으로도 굉장히 좀 뛰어난 것 같습니다. 상부장은 저는 없는 걸 좀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포인트 등을 한두 개 이제 달아가지고 굉장히 심미적으로 뛰어난 디자인을 뽑아낸 주택입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실린팬 같은 경우 또 저걸 제가 알기로는 저 리모컨을 키면은 가운데 저게 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저것도 이제 건축주님이 원하는 스타일로 저렇게 설치를 해드린 거고, 그리고 여기 아까 들어오실 때 이제 사진에 찍혀졌겠지만 아까 저 위쪽에 픽스창이 거실에서 봤을 때 나무가 저렇게 봄에 녹색으로 다 나무잎이 다 보이고 해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 다락 같은 경우 보시면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계단은 폭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좁지도 않고 딱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한 8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레일을 끼울 수 있는 이제 고정을 할 수 있는 레일을 저희들 설치를 해드렸고요. 요거는 건축주님이 이제 작품을 거시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셨습니다. 다락 높이는 제가 지금 키가 176이거든요. 제 키가 176인데 요 정도 비는 보니까 이거 한 180 정도 되는 거죠. 여기가. 그리고 다락 면적 자체는 어쨌든 가성평균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높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옆으로 더 밀고 해서 넓힐 수도 없어요. 그거는 이제 설계하실 때 다락을 저쪽으로 놓느냐 이쪽으로 놓느냐 그거는 건축주님이 집 방향에 따라서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락에는 창을 이렇게 내두시는 게 굉장히 앉아서 이렇게 커피도 한잔 하시고 담소 나누기에는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여기는 애들도 뭐 좋아하고 다락 활용도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이 외벽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완전히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뭐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 다락 활용도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다락도 굳이 필요 없다. 그리고 나 뭐 위에 올라가는데 무릎도 아프고 나 다락 필요 없다 그러시면 다락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다락을 꼭 하실 필요도 없고 왜 그러냐면 다락도 추가를 하면은 다락도 추가 비용이에요. 건축 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다락이 필요 없다 그러시면 다락을 빼버리시고 그냥 하셔도 돼요. 이 집을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추가 들어간 것만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요 오픈 천장이 이 면적이 나오겠죠. 요렇게. 여기에 대한 이제 자재비랑 공인비, 그 공인비라는 게 목수 인건비. 그게 이제 면적에 맞춰서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집 같은 경우에 요 철제 난간. 기본은 저 손수층 해가지고 저기 그 나무로 된 거. 그게 기본. 나무 봉 있죠, 나무 봉. 그게 이제 기본인데, 요거 이제 철제 난간 하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추가 금액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라인 조명이 들어오죠, 여기. 라인 조명 같은 게 요것도 이제 추가 금액이 되는 거죠. 그 외에는,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창. 이 창은 이제 추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다락도 추가죠. 이제 다락은 이제 평당 단가가 나옵니다. 평당가로 나오고. 다락은 그 대신 아시겠지만, 그 난방은 안 되죠. 다락은 난방은 할 수가 없고, 그건 법적으로도 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마루는 다락이랑 지금 이 마루랑 같은 재질로 마감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주님이 이제 선택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싱크대는 저희 쪽 이제 한샘하고 같이 이제 작업을 하는데, 건축주님은 이제 요거는 한샘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건축주님이 아는 지인분 통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하신 겁니다. 싱크대는 어디 가나 다 자기가 원하시는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셔야 돼요, 싱크대는. 이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안방으로 오시면 이 옷장이 있어요. 붙박이장. 붙박이장도 요거는 이제 따로 하셔야죠.
이것도 쉽게 얘기해서 추가 금액이죠. 붙박이장.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장 종류는 붙박이장, 신발장. 요거는 이제 추가 금액이다. 그렇게 예산을 잡으셔야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방에서는 추가되는 거는 이제 붙박이장 하나만 이제 추가금을 예산을 잡으실 때 이제 추가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뭐 추가된 건 없어요, 이 방. 어쨌든 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님이 다 가지고 오시는 거니까 금액적으로 산출하는 게 들어가지는 않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 추가된 게 이 도어 같은 경우에도 기본 중문에서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중문의 가격을 빼고 이제 추가된 금액만 이제 부담을 하시는 거죠, 건축주님이. 예. 그리고 뭐 또 추가 뭐가 있을까요? 딱히 크게 추가된 건 없습니다, 이 집은. 최소한의 추가 금액을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뽑은 거죠. 예, 가전제품은 당연히 다 건축주님이 가지고 오신 거고. 아, 요거 실링팬도 건축주님이 구입하신 겁니다. 실링팬. 그 다음에 이 등은 저희들 이제 회사에서 기본으로 갓등을 하나로 설치를 해드리는데, 그거는 약간 이제 철제로 된 거라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러셔가지고, 이것도 등은 건축주님이 직접 구입하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님 그냥 인터넷에서 구입하시면 돼요. 구입하셔가지고 이 위치만 내가 여기 이렇게 달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걸 설치를 하려면 안에 보강 작업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내장 작업할 때 그 전에만 이렇게 위치만 가르쳐 주시면 전기선하고 보강 작업하는 건 저희들이 다 해드립니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시공사하고 계속 소통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딱히 추가된 건 없습니다, 이 집은. 네. 추가된 건 없고. 그 다음에 이 집, 네. 예, 이 집은 그 에어컨이, 이거는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집 저는 이렇게 오픈 전환을 하신다. 박공역으로. 그럼 시스템 에어컨은 어디에 놔야 되지? 여기는 놓을 수가 없어요, 시스템 에어컨. 여기에 시스템 에어컨을 굳이 하시겠다 그러면은, 우리 왜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에어컨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스탠드 에어컨을 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스탠드 에어컨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배관을 저희들이 밑에 바닥에 매립을 해드려요, 이렇게. 그래서 그 에어컨 작업하신 분들 오시면 이쪽으로 배관을 넣어서 바깥으로 나오게 해요. 그렇게 배관 작업 다 해드리거든요. 요거는 이제, 요것도 말씀을 하시면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배관 작업을 미리 다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에어컨 설치한다고 막 구멍 뚫고 뭐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저기 방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을 달려면 달 수는 있는데 굳이 다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 에어컨을 스탠드 에어컨을 용량을 이 집이 지금 16병이나 그랬잖아요. 그죠? 그 에어컨을 한 20병이나 25짜리 하나하나 털어버리면은 방광까지 굉장히 다 시원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단열이 엄청 좋아요, 지금. 제가 뭐 아까도 얘기했죠. 뭐 기술적인 얘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저희 회사 단열 성능은 거의 뭐 패시브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주하시는 건축주분들이 굉장히 만족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단열에 있어서는. 그래서 에어컨도 설치를 하시는 걸 이제 딱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렇게 이제 스탠드 에어컨을 이제 넣으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근데 굳이 이거 나 스탠드는 하기 싫어. 그러면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드릴 수 있거든요. 이쪽 면이나 이렇게 이제 낮춰가지고 시스템에 에어컨 들어가는 부분만. 그러니까 그거는 건축주님이 취향에 맞춰가지고 설계할 때부터 말씀해 주시면 다 보강이 다 되고 모든 걸
건축주님이 원하시는 거에 최대한 맞춰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싱크볼이라든지 뭐 후드 같은 경우에도 설계 전에 위치만 정해주시면 얼마든지 원하시는 위치대로 다 뽑아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뭐 굉장히 많은 말을 한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찍다 보니까 뭐 편집 잘 해주실 거라 믿고, 그리고 자 다음 영상은 이제 창원 의창구에서 찍을 텐데, 그 집은 그 집 나름대로의 또 특징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테리어적인 부분도 좀 다르고. 오늘 영상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조금 제가 많이 버벅대고 모자라고 하지만 그냥 저 사람이 처음 찍어서 저렇게 버벅대나 보다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 엘비타 하우스 시공에 있어서는 정말 말 그대로 탑, 전국 어디에서나 시공을 해드릴 수가 있고, 전국 어떤 회사와 견주어도 정말 탑 최고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시공 과정과 마무리까지 모든 걸 다 100% 오픈하고 건축주님에게 다 사진으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건축주님은 저희와 계약을 하시게 되면 집 짓다가 내가 넓어 죽겠다,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그 얘기는 절대 안 나오게 제가 책임지고 정말 책임지고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획하고 계시다면 전원주택을 저희 회사 엘비타 하우스 전화번호 노출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좀 더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